자, 이제 신용카드를 쓰면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종합소득 공제. 첫 번째 근로자만 되는 거예요. 근로자만. 공제 대상. 근로자가 되고 본인 사용분뿐만 아니라 우리 신용카드 공제는 거의 보시는 것처럼 배우자 것도 돼요. 근데 배우자의 소득 요건이 있는 거지. 소득 요건은 갖춘 배우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까지 돼요. 직계 존비속이 사용한 것도 돼요. 근데 이 경우도 뭐는 갖춰야 돼요? 우리 소득 요건은 갖춰야 돼요. 뭐는 필요 없어요. 나이 요건은 필요 없어요. 나이 요건 없고 소득 요건. 형제자매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 자가 이렇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 금액이 각 사용처별로 다르다는 거지. 사용처와 뭐로 나뉘어요? 사용 수단으로 나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사용처와 사용 수단으로 나뉘는 거지. 근데 이번에 세포학 책 쓰면서 이런 거를 이게 본질을 어떻게 꿰뚫는 말로 바꿀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지금. 근데 뭐가 더 중요한가? 사용처가 먼저 우선인가요? 우선적이요.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 수단은 마지막에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로 나누냐면 첫 번째는 전통시장 그리고 제로페이인가? 뭐 그거. 두 번째는 대중교통. 이게 다 MB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 거지. 전통시장 방문했다. 우리 전통시장을 발전시킬 방을 미안해, 잘 안 되네. 생각해 주세요.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이런 거 기재부에서 이제 만든 거고 또 대중교통에 꽂히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얘기한 거고 세 번째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선 책을 좀 읽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까지 좀 많네. 도서 등 문화 이렇게 사용처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처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사용처는 어떤 사용수단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수단을 가지고 나누는 거지. 일반 사용분. 이 사용처에 안 들어오는 애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정부가 더 선호하는 거죠. 외상으로 사지 마라. 그래서 현금 영수증 등. 근데 제로페이는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게 약간 사용 수단도 이제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제로페이가 다 되는 게 아니더구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냐면 일반 신용카드죠. 일반 신용카드. 그래서 이렇게 사용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각 사용 금액. 일정 공제율을 곱해주는 거지. 공제율. 그래서 공제율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통시장 제로페이 요게 30%였나? 40% 맞지? 40%. 나도 이거 못해요. 잘. 40%. 대중교통 40%. 도서 등 30%. 여기도 30%. 여기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용 금액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최저 사용 금액 이상인 것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최저 사용 금액 이상인 분만 여기다 넣어 주시는 거지. 최저 사용 금액은 총 급여의 25%. 그래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만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제 금액이 나오는데 공제 금액에 기본 한도가 있죠. 기본 한도. 그래서 기본 한도가 지금 총 급여액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나뉘잖아요. 총 급여액 250만 원, 200만 원. 진짜 뭐 이거 너무 복잡해요. 진짜. 그래서 7천만 원 이하, 뭐 300만 원. 이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 한도라는 게 여기 이제 적힌 금액이 기본 한도 총 여기 공제 금액이 기본 한도를 초과하면은 그 초과하는 금액 안에서 요거 원래 공제해 주는데 기본 한도에 걸린다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를 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테이블에다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연습 한번 해보기로 하고.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액이죠. 제외 대상액 보시면 1번이 이제 다양한 거지. 사업용 경비를 신용카드로 썼으면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정이 안 돼.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 있는 자가 되겠지.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이게 과세 표준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적용하는 지금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 양성화 이미 기여하고 있는 것들은 제외하는 거죠. 대표적인 국외 사용분 이런 건 포함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다 못 외우죠. 대충 보면 돼. 넘기세요. 그래서 오히려 요걸 잘 봐야지. 중복공제 여부. 자, 여러분들 학비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이 충분히 양성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만 지금 사육 금액 되는 거지. 학비 중에서는. 요거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되는 동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양가로 이번에는 그 의료비 경우에도 인정을 해주는 거지. 둘 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누가 지금 탈세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의사분들. 요즘에 안 그래요. 성형외과 요즘에 별로 안 그래. 옛날만큼 안 그래. 이게 옛날에는 좀 많이 했어도 요즘에는 하도 뒤어가지고 현금영수 과태료 뭐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사람들. 1번에 보면은 요것도 이제 인정 잘 안 하겠다는 거죠. 채권도 학원 원장님들. 그죠? 무슨 미순학원 원장님 취학 전 아동들 못 믿겠다는 거지. 이분들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요즘에 엄마들이 다 카드 씁니다. 그죠? 현금 내면 현금 영수증 다 달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정부는 그냥 양쪽 다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자녀 유치원 등록금을 썼어요. 이건 유치원 등록금은 이게 딱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교육비 세액 공제만 되고 대상 300만 원 한도로 하니까 인당 그 신용카드 공제 대상액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취학 전 아동 학원비 400만 원 됐다. 교육비 세액 공제는 되는 거죠.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등 되지만 신용카드도 동시에 되겠다는 거지. 병원 치료비, 의료비 세액 공제도 대상이 되는 거죠.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급의 3% 초과분만 되는 거잖아요. 신용카드 공제도 동시에 된다는 거죠. 자동차 보험료 이런 거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여러분들 과표가 잘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료 공제만 해주고 신용카드 안 해준다. 요 정도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